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로 다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반전된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전거래일에 하락폭을 만회한 채 거래 종료했고요. 특히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필승 종목으로 살펴봤던 성일하이텍은 어제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도 장 초반부터 좋은 스타트 보여주면서 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제 살펴봤던 모델솔루션까지 4% 오르면서 오늘 장 그야말로 필승해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필승 종목은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김광진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내일 장에서 필승하실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노란톡방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기는 필승법을 전해주실 김광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지난밤 뉴욕 증시 반등에 우리 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네네. 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잠시 뒤에 또 핫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 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우리 시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불었습니다. 네네. 오늘 장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음 졸이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에 오늘 시장 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네.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첨보 등이 제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요. 네. 네,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도 하락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입니다. 아, 부진한 실적을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 손실이 4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을 보여준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이제 그 이후에 상장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에도 좀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 당장이 실적 장세로 접어드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싹 교체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도 조금씩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을 잘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님의 오늘 장 의견이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이기는 핫이슈 먼저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을 이기는 핫이슈. 첫 번째 핫이슈 미 CPI 시장 안정입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핫이슈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논란 끝에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개항합니다. 세 번째 핫이슈 2차 전지 과열 국면입니다. 뜨거웠던 2차 전지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하게 세 가지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확인해 볼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CPI와 시장 안정입니다. 네, 지난밤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 부분 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반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6%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국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1년 반 만에 최소폭의 상승이고요. 네. 6%라고 해서 6%나 올랐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1년 반 만에 최소폭입니다. 그래도 둔화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네. 그리고 같이 발표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것은 주거비 상승의 영향으로 오른 것이지 다른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발표될 다음 주에도 예정되어 있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금융주의 반등도 이끌어냈고 또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는 당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으나 이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을 금방 지나서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주변에서 아니면은 노란톡방에서도 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물론 언론이나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현상과 본질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나 시장에서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지금 금융 관점에서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시나요? 관점을. 그런 현상보다는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한 이 문제가 금융 시스템적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질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들이 펀딩 자금이라든지 사업 잉여 자금들을 서로에게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 단기적 이슈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고 저희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다 얘기하기가 너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소형 은행의 파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의견이었고요. 더 자세한 의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을 이기는 두 번째 핫 이슈는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입니다. 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날짜를 5년 6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네네. 네, 관련 내용 이슈 풀이해 주세요. 네. 여기서도 제가 먼저 공식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오늘도 등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책 사업하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국책 사업하면 힌트 없나요? 네, 땅입니다. 땅이에요? 네. 국책 사업하면 땅. 네. 국책 사업하면 땅 이렇게. 네, 그렇지만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네. 앞으로는 국책 사업하면 부동산. 국책 사업 부동산. 네. 네. 그럼 부동산에 이어지는 건설. 건설. 기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죠? 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국책 사업은 부동산. 이것을 참 기억해 줬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12월에 개항하도록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년 6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왜 5년 6개월을 앞당겼느냐 하는 것은 지금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엑스포 유치에 지금 부산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유치 과정이 서로 되게 치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2030년에 열리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공항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네, 공사 네. 기간을 앞당긴 걸로. 것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네. 뭐 부산 엑스포가 뭐 별거냐? 우리 뭐 예전에 대전 엑스포도 했지 않냐? 여수 엑스포도 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건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엑스포들은 전부 인정 엑스포로 네. 규모가 작은 엑스포입니다. 그것들과 달리 부산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로 규모가 꽤 커지기 때문에 네. 아주 다른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인정 엑스포는 우리 개최지가 부담을 하지만 네. 등록 엑스포는 오는 대상국들이 다 지불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도 다른 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생산 유발 88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부가가치나 또 추가적으로 이뤄질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도 88조 원에 이르고요.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37조 원, 그리고 일자리도 5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큰 경제적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아까 강조했다시피 국책 사업을 하면 부동산. 그렇습니다. 네. 네, 벌써 뭐 가덕도 맞은편에 있는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여기까지 꼭 생각하셔야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여담이 오늘 길어지는데요. 네. 네, 과거 인천공항 건설할 때 건설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거기 중소형 건설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공법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이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 그런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건설업에서도 종사를 해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신공항 건설에서도 그런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 단계 또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창원 진해시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영화금속이라든지 건축 토목업체로 본사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산업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급등하는 종목에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네. 늘 준비되지 않은 것에서는 내 몫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네. 좀 놓아주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산업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네,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산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산산업 오늘 차트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부산산업 뭐 10.6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면 밑꼬리를 쭉 달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준비되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하시고 네, 우리 저와 같이 다른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국내 다른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삼부산업이라든지 동방성기 같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우리 건설사들이 오늘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주가 역시 좀 많이 바닥권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반등할 기회가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핫이슈, 가덕동 신공항 조기 개항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내일을 이기는 세 번째 핫이슈는 2차 전지 과열 국면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선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상승장에서 2차 전지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네. 오늘 왜 이렇게 2차 전지 상승이 두드러졌는가? 오늘 정부에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25조 원 투입, 그리고 민간에서 55조 원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주재하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네. 2030년까지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2026년까지 민간 합동 총 39조 원 투자 및 생산 용량을 60기가와트시 확보하는 것을 필두로 2차 전지의 히든 챔피언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책금융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또한 2차 전지 강소기업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운용하겠다. 네. 또 네 번째로 글로벌 광물 수급 지도를 개발해서 우리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좀 규모가 크죠? 네. 25조, 55조. 이러니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너무 크게 올라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이런 과열 국면에서는 조금 성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추세가 꺾이고 좀 조정을 보였다가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코엑스 인터배터리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17일까지 개최됩니다.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시장에 전해지면서 그리고 앞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CPI의 우호적 발표 이런 것들이 더불어 발표되면서 지금 초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코스닥에서 주요 깊게 살펴볼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제가 마감 시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네. 장중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 네. 20.7조 원,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11.3조 원, 그리고 LNF가 8.3조 원. 네. 규모가 진짜 엄청나죠? 네. 10조 원 하던 회사가 몇 달 네. 만에 20조 원이 되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너무 급등했다. 다소 과열된 국면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투자에 조심해 주시는 것이 계좌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급등 구간에서 바로 매수로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를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주 구체적인 예시로 차트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 한눈에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요. 네, 차트. 차트 보시면 올해 들어서 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년에 비해서도 네, 네. 지금 급등 각도가 엄청나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바로 진입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길게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때는 조금만 참아주시고 지금 이렇게 바로 급등한 2차 전지 말고도 2차 전지에는 여러 섹터들, 여러 파생된 분야들이 많거든요. 테마 분야가. 네. 네, 제가 관련 분야. 네, 그렇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2차 전지 여러 분야에서도 지난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폐배터리라든지 네. 아니면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노란톡방에서 또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저희 핫 이슈 다 확인해 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저희가
저희가 추후에 이어질 이 업종에서도 더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이 포착한 내일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첫 번째 업종은 저희 방송 공식 중 하나죠. 2차 전지 소재 양극재입니다. 두 번째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자동차 업종,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업종은 자율주행입니다. 과연 자율주행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시장을 이기는 핫업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업종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업종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입니다. 네네. 2차 전지 소재 양극재를 꼽아주셨는데 강력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또 그래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양극재 준비해 왔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금 아주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기다려 주시라라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좋은 소재, 좋은 내용이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한번 오늘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확인해 암기 공식 보겠습니다. 하나 이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네, 그럼 양극재, 리튬. 네, 잘하시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되뇌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도 어제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네. 네, 양극재 시장 전 세계적으로 2021년 기준 173억 달러에서 2030년 78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양극재, 전해액,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음극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네 가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고 그리고 반대로 음극에서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돌아가면 방전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네. 네, 여기는 네 가지 소재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의 비중이 61.3% 정도 됩니다. 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는 양극재. 그렇습니다. 네. 네, 양극재란 배터리 제조 원가의 35%에서 50% 이상까지도 차지하는 핵심 소재고요. 네, 네. 리튬 이온의 공급원으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지 내 전기 에너지를 저장,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터리 성능과 특성을 결정하는 그런 리튬 그리고 금속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배터리는 네. 주로 사용하는 금속의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이라든지 안정성을 높이는 코발트, 네. 망간, 그리고 출력을 향상시키는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어렵죠. 없죠. 네. 어렵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비율이 8대 1대 1이다. 9반반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코발트라든지 이런 값비싼 금속의 함량을 조금 줄이고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 네. 이 부분에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 우리가 기술력이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외우라고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제가 강조해서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NCM이라든지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소재를 복합해서 좀 고성능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네. 좀 가격은 싸지만 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네.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비싼 코발트와 니켈을 사용하지 않고 철을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은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한 30% 정도 낮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좀 주행 거리가 짧고 출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네, 또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어서 한국 우리 업계에서도 LFP 생산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은 역시 좀 기술이 좋은 그런 NCM이라든지 NCA 같은 네. 배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네, 과열 구간에 진입돼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네. LNF, LG화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업 정말 좋습니다. 양극재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과열 구간이니 좀 바로 진입하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또 더 많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관련된 이슈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해당 이슈들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핫 업종은요. 자동차 완성 업체입니다. 자동차 업종 지금 핫하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까? 네. 저 역시 지금 핫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 시장을 이기는 투자, 네. 내일을 이기는 핫 업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왜 자동차에 관심 보여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투자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나는 좀 망설여지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 1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601만 대로 전년 대비 8%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심해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105만 대 판매돼서 지난해 대비 6% 정도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93만 대로 9% 정도 작년 대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판매가 더 많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전체적으로 봐서는 8% 정도 판매가 감소했느냐라는 부분은 중국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난 1월 167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는데요. 이건 전년 대비 33% 정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제서야 리오프닝 이제서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중국이 해결되면 자동차 판매도 확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에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로 자동차 완성업체 이 업종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리오프닝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천천히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미국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점은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이 소폭이지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기아차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굳이 꼽자면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좀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기아차를 조금 더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기아차가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가 EV9 보셨어요 혹시? 아니, 아직 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아, 혹시 그럼 EV6는 알고 계신가요? 아, 못 아니요, 보셨구나. 모르죠. 아, 네, 지금 EV6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오늘 EV9 좀 더 대형의 그런 SUV 전기차를 네. 발표했는데요. 네, 저도 보니까 차가 참 이쁘더라고요. 네. 네, 물론 저는 제가 굳이 산다면 EV6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EV9도 차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싶어서 기아차. 저는 뭐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아, 좀 풀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투자를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기아의 EV9 공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좀 주가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건 솔직히 확답을 네,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노란톡방에서 또 이 시점과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세한 흐름 또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기아차 꼽아주셨습니다. 네, 기아차 차트 네. 보시면 네, 네, 이런 부분이 벌써 반영이 되고 있어서 기아차 뭐 야, 기아차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기아 이렇게 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제야 정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새로운 차량을 출시한 이 시점이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계속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동차 완성업체 앞으로 또 시장을 대비할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셔서 링크 스캔에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그 전에 저희가 마지막 업종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업종은 자율주행입니다. 과연 이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또 어떻게 변화를 할지 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율주행 업종 제가 들고 온 이유는요. 이제까지 투자하고 돈을 쓰기만 했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자율주행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요. 2020년 90억 달러에서 2030년 6,565억 달러, 약 9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올해는 또 특히나 도심 자율주행의 원년이라고 해서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이고 아, 실제로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미국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현대차는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레벨 3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올해 4분기에 제네시스 90에 도입할 것을 발표했고요. 네. 또한 하반기에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로보라이드를 출시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로보 네.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하드웨어 부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2월 24일 날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네, 이런 내용도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이 가능한 네. 그런 시대를 개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는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식당에 가시면 로봇들이 배달하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보시잖아요. 저도 가끔 몇 번 봤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실외에서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의 일환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법률이 공표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이것도 뭐 고원녹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네. 라스트 마일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7.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네. 앞으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굳이 콕 집어서 라스트 마일을 가지고 온 내용은요. 네. 전체 공급망 지금 현재 공급망 중에서 2021년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가 이 라스트 마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좀 더 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국내 관련주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라스트 마일 관련해서는 지금 네. 로보티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로보티즈 차트로 살펴볼게요. 네, 로보티즈는 네. 이렇게 정고점을 깼다가 지금 잠시 조정 구간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고점이라고 했을 때도 같은 내용으로 큰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량이 실려서 네.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보다 약간 거래량이 모자라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부 지원책이 계속 이슈화되고 재료가 된다면 좀 더 큰 상승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 자율주행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팀과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선 차트를 볼 줄 알아야겠죠.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핫차트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오늘의 필승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필승 종목 동국산업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내일을 이길 필승 종목으로 동국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본격적인 오늘의 필승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필승 종목이었던 성일하이텍과 모델솔루션의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상승해 주면서 저희 노란톡방을 아주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이 자세한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과 또 매수 전략이 담긴 노란톡방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필승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잠깐 이 내용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희 모델솔루션 종목 필승 종목 나간 후에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 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계속 이기는 그런 투자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차트 보여드리지 않아도 오늘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9.9% 정도 상승해서 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얘기 드렸던 정책하면 폐배터리 이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아직 유럽 원자재법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발표가 되어야 했지만 16일로 좀 미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이 내용도 저와 같이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동국산업인데요. 오늘도 이겼으니 내일도 이기자! 라고 가시는 동국산업. 동국산업은 2차 전지와 풍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네,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항상 이것이 테마로 자리 잡힐 때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 제조 라인을 신설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 SDI와 협업을 통해서 동국산업이 이런 내용을 진행한다라는 뉴스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라인이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1단계는 8만 톤 그리고 2단계 증설까지 이어지는데요. 최종 13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제가 풍력도 지난 방송에서 강조드렸죠. 네, 자회사인 신양 풍력 발전, 동국 SNC, 풍력 발전하면 동국 SNC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풍력, 금속, 구조, 건설업 등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역시 원통형 배터리가 주요 재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국산업의 차트 분석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저희는 이 A 여기를 알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보이는 이 하단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브라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구간을 찰리 구간 그리고 이 부분 저 하늘 곳으로 날아가는 이 부분을 델타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대로 차트 살펴보시면 자, 이런 알파 구간의 상승점, 물론 윗꼬리를 단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 정도의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상승을 보였다가 충분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래량의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얼마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 주목을 받는가, 그리고 저는 얼마 정도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내용도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충분한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있다가 여기 이 정도도 얼마만큼 되는가라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저는 연봉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봉에서 이걸 1로 나눠서 하루하루 나눠서 이것을 얼마 정도 곱하고 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거래량이 얼마 정도 터졌을 때 이게 매수 시점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노란톡방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이런 내용들, 저는 라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곤. 우리가 여기서 브라보 구간에서 잡았을 때는 브라보 라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잡았을 때는 찰리 라곤이라고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요. 이런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저랑 함께 할 때도,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찰리 라곤 상태이다, 아니면 브라보 라곤 상태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브라보면 가격 전략이 어떻게 나가겠구나, 찰리면 어떻게 나가겠구나, 이 라곤 상태에 따라서 그때 전략이 바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찰리 라곤, 브라보 라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월 들어서 이 바텀, 언더라인, 바텀라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바텀라인, 그리고 탑라인, 이 탑라인도 살짝 넘어섰지만 탑라인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찰리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델타 라인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델타 라인은 어떻게 된다? 하늘로 날아가는 구간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기본 마인드, 투자란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투자란 쉽게 말해서 확신해서 매수해서 확신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하는데요. 이 확신을 가지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어떻게 잡느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라곤 기법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발송해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선착순 100분 지금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봐서 좀 더 늘려드릴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료, 두 번째로 수급, 그리고 자리, 이런 내용의 삼박자가 맞으면 가장 최고로 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꼭 다 맞지 않아도 이 한 재료가 정말 엄청나게 수급을 당기고 있다. 그럼 재료와 수급만으로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저의 기본은 이 재료, 수급, 자리,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라는 것은 시장에 부합하는 재료, 자극적인 뉴스,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재료,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재료로 판단하고 있고, 또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수급, 그리고 매집을 위한 수급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를 수급이 들어왔다고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리는 차트 보는 내용들이 이 자리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중요한 구간을 넘긴 자리나 저항이 적은 자리, 그리고 매물대가 돌파하는 자리, 돌파 직전의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발송해드리는 이런 자료들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저와 늘 같이 함께 하신다면 공부도 더 쉽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계속 투자에도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료, 수급, 자리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라곤 차트에 대해서도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라곤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차트를 수월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알파 구간은 이 보통 A라인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구간, 그리고 브라보 구간, 이 횡보하는 브라보 구간, 그리고 급상승을 보이는 찰리 구간, 그리고 이 알파 구간의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델타 구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앞으로 차트 설명을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 설명을 한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본 3개 라인을 긋고 있는데요. 네, 맨 위에 라인을 탑 라인, 중간 라인을 바텀 라인, 아래 라인을 언더 라인이라고 앞으로 계속 표현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알파 구간의 정고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를 하는구나. 델타 구간, 찰리 구간, 브라보 구간, 라곤, 찰리 구간, 라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한 동국산업, 그야말로 필승 종목으로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인데요. 저희 어제 또 말씀드렸던 모델 솔루션 오늘 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계속해서 남은 필승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남은 필승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공략이겠죠. 정확한 매수 시점과 또 정확한 매수 전략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셔서 장중 실시간으로 김광진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시크릿 종목명들 또한 김광지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추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